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유튜브는 해민 스님께 속았다. 해민 스님께 속았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좀 제목이 쇼킹하기는 합니다만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됐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민 스님 2012년도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귀에 익숙해진 스님입니다. 특히 이 스님이 우리 주변에 익숙해지고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이 스님이 미국 하버드 대학원 종교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 또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외모 또한 수려하고 말하는 솜씨도 아주 부드럽고 감성적인 언어로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민 스님을 존경하게 됐고 그의 말을 듣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 며칠 해민 스님이 뉴스를 또 범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의 핵심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해민 스님은 본명은 봉석주이고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또 한국에서 돈은 벌고 그 돈이 미국으로 또 다 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발간해서 번 수익만 300만 부가 팔렸다 그러면 책 한 권에 한 만 원 전후가 되겠죠. 2012년도에는 아마 만 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 원 전후라고 치면 30억, 인세만 30억을 벌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으로 유명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민 스님이 강연을 나가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강사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 해민 스님이 했을 강의 횟수는 아마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그 횟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인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강사료로 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탁월해서 스님의 능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 또 재산을 소유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스님이나 목사님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신부님들은 안 되지만, 그래서 스님의 개인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거 비판할 수는 없겠죠. 개인 능력이니까. 그런데 스님이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떤 지점이냐. 그동안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라는 얘기를 이 스님의 트렌드로 여기고 왔고 그런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무소유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무소유를 강조를 하면서 요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사는 주택이 공개되면서 남산의 뷰가 보이고 그 삼청동 고급 주택가에 본인
주택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무소유를 주장했던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건물을 매도를 했는데 그 건물을 매수한 곳이 해민 스님이 대표로 있는 종교단체다.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민 스님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해민 스님이 지금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무소유를 주제로 강의를 하시고 가르침을 펴시고 책을 냈던 분이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팔았는데 주택을 팔면서 무소유 하시는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비판이 생기니까 주택을 팔았는데 건물을 팔았는데 그 건물을 산 종교단체의 대표가 해민 스님이라는 거, 이것이 비판의 대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각 스님이라고 외국인이죠. 미국인 분이 한국 스님의 숭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이 스님이, 이분도 감동을 받아서 스님이 돼서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한국을 떠나서 아마 지금은 유럽에서 그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각 스님이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정도가 부처님을 팔아먹는 지옥 기생충이라고. 엄청난 비판이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팔아먹는 도둑놈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주고 오늘 또 전해지는 소식은 한 70분 동안 해민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좋은 분이더라. 헷갈리게 하죠. 우리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특히 성직자라는 이 두 분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좋은 분이라고 또 말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성직자를 믿고 살아도 되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책 한 권을 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훌륭한 스님이라고 믿었던 분들, 또 그분을 비판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기를 한다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어떤 성직자를 믿고 살아야 되나? 혼동되죠. 제가 종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늘 마음속에 종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들이 스님들, 성직자들을 장사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분들의 말만 듣고 너무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맹목적 추종, 맹신도적 자세, 우리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직자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해민 스님께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스님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스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이라면 저는 이 시점에서 스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사유재산, 본인이 살 만큼만 남기시고 이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의 이 환원 하나하나 이 행동 자세가 우리가 앞으로 스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진짜 무소유를 삶의 가치, 종교의 가치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다면,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면 이렇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이 시점에서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민 스님에게 속았다, 해민 스님에게 속아서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치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민 스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그 지점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 사유재산 소유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해민 스님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도덕적인 문제의 비판에 부닥쳐 있으십니다. 만약 스님이 진정으로 초심으로 들어가고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유하고 계신 거 무소유로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께서는 어제 한 말과 오늘의 마음이 왜 달라졌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직자로서 자세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신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종교를 믿거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 성직자를 바라보는 눈, 학벌, 외모, 현란한 말솜씨, 수려한 글재주, 이런 거에 속아서 맹목적인 종교활동, 이런 것은 조금 되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신봉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직자들은 우리 일반 신자, 신도들을 자신들의 돈벌이 도구로 활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해민 스님에게 속았다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저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유튜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